Debbie presents. 한시의 책갈피. 죽음.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과학적으로 심장이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에 대한 생각 말입니다. 보통은 생각해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직 20대인 우리에게 죽음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죽음 그 자체보다는 어떤 이의 죽음의 의미나 그 사람의 죽음의 시기 또는 이유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세상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기준은 누가, 어떤 것으로 정하는 걸까요? 오늘의 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만약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누가 죽이는지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온 한시의 책갈피입니다. 오늘의 책, 죽여 마땅한 사람들의 첫 페이지를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자가 말했다. 이 책은 이런 구절로 시작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이렇게 말한 후 남자와 여자는 만납니다. 한동안은 서로의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말이죠. 그들이 만난 곳은 공항 라운지의 한 바. 이 여자와 남자의 이름은 각각 릴리와 테드였는데요. 릴리가 테드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초기에 그는 그녀가 안중에도 없었죠. 단지 자신의 아내와의 일로도 충분히 머리가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테드는 아내인 미란다와 잠시 떨어져 살고 있는데요. 새로 공사하는 집 때문이죠. 미란다는 그곳에서 공사 이것저것을 신경 쓰고 테드는 일 때문에 그곳에 자주 가지 못해서 말입니다. 그러던 중 테드는 미란다에게 말없이 깜짝 방문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모든 일은 그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테드가 깜짝 방문을 위해 집을 찾아간 날, 미란다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죠. 바로 그 집에서 말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브래드, 집의 시공업자였죠. 테드는 둘의 모습을 목격한 뒤 충격에 휩싸이고 이내 둘의 사이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두 사람이 조금 친밀해 보이는 것 뿐이라며 말이죠. 하지만 확인을 위해 다시 찾아간 집에서 미란다는 브래드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테드가 미란다와 브랜드를 살짝 떠보지만 이들은 모르쇠로 일관하죠. 이에 분노한 테드는 그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미란다의 생각만으로 벅찬 테드에게 자꾸 말을 거는 릴리는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연착되어 릴리와 1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죠.
그러던 중 긴 비행시간 동안 무엇을 하냐고 묻는 그녀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술을 마시죠. 살인 계획을 짜거나. 그의 말에 릴리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재밌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런 그녀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이내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여자를 다시 만날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야기를 모두 들은 릴리는 테드가 미란다를 죽이는 것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테드는 놀라며 릴리에게 아직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녀에게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묻습니다. 하지만 릴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모든 일이 끝난 뒤 그때 모든 걸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비행은 끝이 나고 서로 하나의 약속을 한 채 떠나게 됩니다. 이 일을 하겠다는 확신이 생기면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리버인 호텔에서 만나요. 그렇게 그들은 토요일 오후 3시에 리버인 호텔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요. 테드는 릴리가, 릴리는 테드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밝히지 않은 채 일을 진행하는 그들이죠. 릴리는 테드에게 확신이 섰냐고 묻고 그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오지 않았을 거라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미란다 살해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데요. 릴리는 완벽한 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 둘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지 말 것. 둘째, 무조건 그녀의 계획에 따라줄 것. 셋째, 중간에 마음이 변하지 말 것. 이 3가지 조건만 지키면 아무도 모르게 그녀를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릴리는 테드에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그에게 그녀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흔들릴 때마다 당신이 목격했던 걸 생각해봐요. 그 말을 듣고 계획을 곰곰이 생각하던 테드는 결심을 한 표정으로 릴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확히 전 뭘 하면 되는 거죠? 작은 것 하나에도 떠는 테드와 달리 릴리는 왠지 덤덤하기만 합니다. 사실 릴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어린 시절 릴리의 부모님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거쳐가게 되었죠. 그들 중 챗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릴리를 항상 몰래 쳐다보곤 했던, 수영장에서 노는 그녀를 대놓고 쳐다보기도 했던 그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곤히 자고 있던 릴리의 방에 누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을 더듬는 손. 이내 문이 닫히고 챗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릴리의 방을 나섭니다. 큰 충격을 받은 릴리는 부모님께 이야기해볼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접고 자신이 해결하기로 결심하죠. 부모님이 일을 나간 사이 릴리는 챗을 집 뒤의 숲으로 유인합니다. 미리 보아둔 우물에 무엇이 있는 양 챗에게 꺼내달라고 한 뒤에 그녀는 챗을 우물 아래로 떨어뜨려 버리죠.
이미 움직이지 않는 챗을 확인했지만 그녀는 큰 돌을 가져와 다시 한번 챗의 머리 위에 떨어뜨립니다. 확실하게 확인한 뒤에야 우물을 흙과 돌 그리고 나뭇잎으로 덮어버리는 릴리.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챗과 관련된 흔적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마치 갑자기 떠난 사람인 듯이 말이죠. 첫 살인 후 릴리는 불안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 또 일주일이 지나가며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감탄하며 성공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을 자신이 없애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죠.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다 그러던가요? 챗을 죽이고 들키지 않은 릴리는 한참 후에 다른 살인을 결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릴리의 살인 대상은 사랑했던 에릭이었죠. 대학생이 된 릴리는 집에서 나와 기숙사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러다 에릭을 만나게 되죠. 매주 목요일마다 사교 파티에 릴리를 초대한 에릭은 사실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릴리도 그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릴리는 에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시점 모두가 그러듯 릴리도 에릭에게 빠져들게 되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릴리는 꾸준히 사교 파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릭이 여자친구인 페이스와 헤어지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에릭과 릴리는 사귀게 됩니다. 릴리는 에릭을 정말로 사랑했죠. 에릭의 마음도 릴리와 같았으면 두 번째 살인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졸업을 하고 두 사람은 계속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에릭은 뉴욕에, 릴리는 보스턴에 있었기에 주말에만 만나는 사이가 돼버렸죠. 서로의 평일에는 의심이나 간섭을 전혀 하지 않던 그들은 사소한 계기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릴리가 우연히 평일에 뉴욕에 가고 간 김에 에릭의 직장에 가고 그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페이스와 에릭의 다정한 모습을 목격해버린 거죠. 얼마 생각지 않고 그녀는 결정합니다. 에릭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야.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원래 알레르기가 있어 안 먹던 음식을 아주 우연히 술에 취해서 먹은 것처럼 꾸미죠. 이번에도 릴리는 아무 의심도 받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됩니다.
미란다에 대한 그리고 테드에 대한 릴리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테드의 죽음을 알게 된 뒤 미란다에게 복수하려는 릴리는 브래드를 만나서 미끼를 던진 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기분이었고 잘 되리라는 확신도 없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면 끝을 봐야 했다. 테드의 원한을 갚아줘야 했고 미란다는 벌을 받아 마땅했다. 매우 아쉽지만 한시의 책갈피는 시험 기간 동안 잠시 여러분의 곁을 떠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는 PD, 엔지니어, 그리고 아나운서가 모두 시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은 마음에 방송을 계속하고 싶지만 앞에 PD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도 제 목소리가 그리우시다면 유튜브 DKBS 채널에서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은 말기, 알겠죠? 끝나기 전에 알려드릴 게 하나 남았네요. 단국대학교 방송국 DKBS에서 제34회 방송제를 개최합니다. 11월 10일 늦은 6시에 인문관 소극장에서 열리니까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방송제 타이틀은 비밀이지만 특별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받게 될 사연은 색에 대한 겁니다. 사연을 신청해주신 분들께 경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물질력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 페이스북 DKBS 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 모두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자유롭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책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당신의 교양을 책임지는 여기는 한시의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사할래요. 저의 해피해피한 목소리로 말이죠. 그럼 모두들 시험 잘 보시고 우리 11월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선하빈, 기술 서수희, 제작의 최희원이었습니다.